안녕하세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란 참 알다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미 부모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고, 다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간접적으로 학습하는 것도 있는데 말이에요. 나이 든 부모님의 변화를 볼 때마다 저 역시 나이를 먹어가며 묘한 기분이 드는데, 이별을 준비하는 건 참 쉽지 않더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주 축출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부족한 저에게 조금이라도 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이제 막 신혼의 단 꿈을 안고 살게 되었을 아내에게 참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시대치고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기도 했지만, 당시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신 어머니를 그냥 둘 수 없었거든요. 사별도 아닌 상당히 큰 사고로 아버지를 먼저 보내셨기에 어머니는 상심이 무척 크셨어요. 결혼을 원하는 아내에게 저는 결국 어머니와 관련된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말을 들은 아내는 참 놀라운 반응을 했습니다. 기주 씨, 저는 당신과 있을 수 있다면 다 좋아요. 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저도 내심 아내와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나이 든 시어머니와 함께 언제인지도 모를 때를 생각하며 같이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주변에서도 아마 여자 쪽에서 싫어할 거라고 하기에 제 입장에서 감히 구애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먼저 언지를 해주었고 어렵게 말을 꺼냈더니 저렇게 바로 승낙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기존에 살던 집으로 아내만 들어오는 형식으로 해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원래 저희 어머니는 말씀도 적으신 편이고 본인 살림을 좋아하는 분이셔서 그다지 우리 부부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아마 저에게 미안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꾸 자리를 피하시고 큰 안방을 내주시고 그나마 거리가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지내시더라고요. 이 늙은이랑 한참 젊은 너희가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내 신경은 안 써도 된다. 어머니는 그냥 한 집에 혼자 있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내에게 이래라 저래라 거의 말도 섞지 않으셨고, 매번 식사도 본인이 차리시고 아내는 곁에 오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내는 매일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오히려 어머니가 불편하신 게 아닐까 걱정이에요. 가끔 저한테 맡기셔도 되는데. 그 정도로 어머님은 아내가 살림에 손도 못 대게 하셨고, 우리 부부가 각자의 시간을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집에 있는 아내에게 동네 아줌마들이랑 만남도 가지고 놀러 다니라고 하셨지요. 그러는 사이 아이가 태어났고, 딸 아이를 키우는 내내 바쁜 아내는 중간에 직장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전부터 직장 생활을 했던 아내가 다시 복귀를 어렵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시더군요. 여자가 가정을 가졌다고 해서 너무 매일 필요 없어. 내가 있잖니. 너는 직장 다니냐무나. 내가 애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도 약간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는데 아내는 이 말이 더 다르게 느껴졌나 봅니다. 사실 우리 친정 엄마께도 여쭤봤는데 여자가 어디 애도 안 키우고 밖으로 놔둘 생각을 하냐고 하시는 거 있죠. 어머니가 저보고 이렇게 일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면서 무척 고마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돌이 지난 딸아이를 계속 업고 먹이면서 우리 부부가 출근한 사이 아이를 봐주셨고, 밤이 되면 돈 버는 너네들 힘들다며 본인이 데리고 주무셨어요. 잠깐 아이가 열이 나서 아파도 낮에 데리고 소아과 가는 건 어머니셨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봐주셨어요. 딸아이도 친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보통이 아니었고요. 아내나 저나 직장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그렇게 20여 년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런 일상을 산다고 생각하던 중 갑자기 그 그림에 누가 돌을 던져버리듯 뭔가가 망가지는 듯한 징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매번 당연하게 우리 곁에 계셔주시던 어머니가 언젠가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날은 어머니가 두 정거장 정도 차이가 나는 친구분 집에 다녀오시기로 한 날이었어요. 딸아이는 역 근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던 날이었는데요. 공부를 다 마치고 나오는 길 역 입구에서 웬 할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왠지 낯이 익어서 가까이서 들여다보니 그게 자기 할머니였다는 거예요. 할머니, 여기서 뭐해요? 그러자
어머니가 힘없이 올려다보며 답했다는데 그 말을 듣고 너무나 큰 혼란이 왔다고 합니다. 영지야, 여기 어디냐? 아, 무섭다. 딸아이가 너무 놀라서 그대로 어머니를 일으켜 집으로 왔다고 했고, 전화로 이 일을 듣게 된 저와 아내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딸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 동네 주변은 다 꿰고 계셨고, 대신 아이를 봐주시느라 여기저기 유모차로 지하철로 안 다녀보신 곳이 없어요. 그런 어머니가 집에서 몇 분 거리도 안 되는 지하철역 앞에 앉아서 길을 헤매고 계셨다니 생각지도 못했던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케이스를 못 본 것도 아니었지만 저나 아내나 선뜻 혹시 치매라면 어떡하나 하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던 차에 딸아이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치매예요? 오늘 진짜 좀 심각했어. 만약 내가 못 봤으면 할머니 거기 계속 있었을 거 아니야.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 동네 부근에서 치매에 걸린 아버님이 길을 횡단하다가 큰 사고를 겪은 적이 있었기에 저는 딸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갑작스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너무나 황당할 정도로 갑자기 닥친 이 일에 진정을 하지 못하다가 이럴수록 이성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가장 빠른 스케줄로 센터에 검사 예약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셨을까 싶어 말을 꺼냈는데 어머니는 그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내가 왜 검사를 받아야 하니? 그냥 어렴풋이 딸아이와 같이 온 것만 기억하시고 왜 그렇게 오게 되었는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시더군요. 상황을 일일이 설명하기도 괴로웠지만 어렵게 설득을 해서 검사날 모시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저는 날 몇 번이나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냉정하게 거절당하고 치매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상태의 어머니는 누군가 전담해서 붙어 있어야만 했는데요.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 아내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어요. 딸아이는 학생이고 저나 아내 둘 중에 한 사람은 그만두던지 간병인을 둬야 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 부부 둘 다 그만두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간병인을 알아볼 생각에 일순간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를 부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제가 어머니 돌볼게요. 뭐? 회사는 어떻게 하고? 당신 일에 자부심 있었잖아. 그리고 아내의 말은 정말 제 가슴을 쓰라리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영지 자라는 동안 저 대신 돌봐주셨잖아요. 어머니 덕에 다닌 직장이니 이제 저도 어머니를 위해서 내려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나 큰 결심을 한 아내의 모습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아내는 다음날 바로 행동에 옮기더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몇 번이나 간병인을 써야 했나 후회스럽던 중 아내는 어머니와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었어요. 퇴근한 저에게 오늘 어머니가 어떻게 지냈는지 등등 이야기를 해주고 중간중간 사진도 보내주며 정성스럽게 모시니 안심이 되었지만 어머니 상태는 이상하게 안 좋은 쪽으로 가속도가 붙은 듯 날이 갈수록 안 좋은 징후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음식을 몇 번이나 씹다가 그냥 뱉어버리시고 공연히 심술을 부리시는 모습을 간간히 보게 되었어요. 갈수록 이상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했고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으로 변해가셨습니다. 뭔가를 잊어버리는 것은 오히려 가벼운 정도였고 그렇게 조용하시고 스케줄대로 사시던 분이 더없이 날카로워지시고 짜증을 계속 내시더군요. 제가 있을 때도 두드러지게 보여졌는데 아내가 있을 때에는 더 힘들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머니 당신이랑 있을 때도 저러시지? 아, 그게 어머니도 좀 힘들긴 하실 거예요. 아내의 어두운 표정을 보니 왠지 더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척 불안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된 걸까? 아들인 저도 당황스러운데 며느리인 아내는 솔직히 더 견디기 힘들어 보였어요. 처음에 진단을 받았을 때보다 갈수록 심해지는 증상을 보면서 그때마다 서글프고 비참해지며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나날이 살이 빠져갔고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니 결정을 해야겠더군요. 제가 돌보는 게 가장 속 편하지만 이 집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 모든 게 다 엉망이 될 것 같고 머리가 너무나 아팠습니다.
결국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요양원에 모시자. 네?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보다 어머니 더 잘 봐줄 수 있는 곳에 보내드리자.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도 너무 힘들잖아. 당신과 어머니 모두에게 너무 미안해. 어머니는 당시 밤낮으로 주무시지 않으며 계속 중얼중얼 거리시며 방문을 여닫기도 하시고 아내를 불러 밥을 달라고 소리 지르기도 하시고 딸아이에게도 평소 같지 않게 자꾸 화를 내시고 물건을 집어 던지셨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었다면 얼른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게 낫다는 주변의 경고도 있었는데 제 욕심에 그러질 못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아내의 생각은 저를 더욱 힘들게 했는데요. 안 돼요, 여보. 어머니 저렇게 되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리고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정 힘들면 내가 말할 테니 일단은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자식된 도리를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도통 무슨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혼란이 오고 뭐가 맞는지 알 수가 없더군요. 어떻게든 좋아질 방법을 찾아보자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는 아내의 말에 저도 포기하고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을 더 보냈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치료센터도 자기가 모시고 다녀보고 반짬을 포기하고 어머니 곁에서 자기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국 이날 일어난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날의 기억은 우리 가족을 아찔하게 만들었고 어머니를 진작 요양원으로 보내지 않은 것을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날 아내가 치료센터에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가 잠깐 다른 층에 갔던 모양입니다. 센터는 1층이었는데 오가는 행인들이 좀 있었고 문이 열려 있어서 그런지 밖을 내다보던 어머니는 아내가 안 보이니 갑자기 찾으러 나가신 것이었어요.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어머니는 연신 이 말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며느리 어디 갔어요? 우리 며느리 어디 갔어요? 아이처럼 이 말만 반복하면서 돌아다니는 어머니를 센터 직원들은 당황해서 다시 병실로 모셔다 드렸지만 그들도 일이 있으니 잠깐 한눈에 팔게 되었고 그 사이 어머니는 사라지셨어요. 다닌 지 1년 된 센터였고 아내는 어머니가 새삼 본인을 찾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10분도 안 되는 사이에 어머니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어요. 뛰어다니면서 찾던 중 저에게 전화가 왔고 저도 회사에서 나와 어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반나절이 가버리고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적 저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 생살이 뜯기는 듯 가슴이 아파 그렇게 울며 저를 찾았다는 어머니. 금방 찾았지만 그 잠깐의 충격이 너무 커서 그날 저녁은 먹고 다 토하셨다고 했어요. 나를 찾아다니셨던 어머니를 내가 찾으러 다니는 상황이 오니 6살 무렵 들었던 그 얘기가 왜 그렇게 떠오르던지요. 겨우겨우 근처에 있는 경찰서에서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어머니는 저희 부부를 보자마자 애처럼 엉엉 우시면서 흐느끼는데 정말 땅속으로 꺼져버리는 듯한 비통함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되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꺽꺽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당신 잘못이야, 내 잘못이지. 이렇게 말을 해도 아내는 계속해서 울기만 했고 며칠의 충격에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집안 상황이 말이 아니었고 야속하게도 어머니는 점점 더 날카로워져 갔습니다. 같이 밥을 먹던 중 어머니가 식탁에 있는 반찬 그릇들을 다 쓸어서 던져버렸고 거기에 아내가 팔을 맞아 가벼운 찰과상을 입게 되었던 날 저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요양원에 어머니를 모시기로요. 계속해서 미루었다간 어머니도 지칠 대로 지친 우리로부터 제대로 된 케어를 받으실 수 없고 저 역시 더 지칠까봐 이런 어머니를 미워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사실 후자 쪽이 더 컸던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결정하기까지도 쉽지 않았지만 이후 보내드리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가슴은 무너져 내리더군요. 막상 어머니를 보내야 한다고 하니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집에서는 더더욱 가족들에게 티낼 수 없었고 회사에서 홀로 화장실에 가서 꾸역꾸역 울었습니다. 말로 하면 아내에게 감정을 다 들킬 것 같아서 문자로 통보를 했습니다.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받을 수 없었어요.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 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도 그런 마음을 알았던 건지 답이 오더군요. 여보, 힘든 결정 내렸네요.
잘 알겠어요. 이게 어머니께도 좋은 일이 되길 바래요. 제가 주변의 요양원 알아볼게요. 이렇게 글자로 상황을 인식하고 나니 어머니를 진짜로 보내게 된다는 것이 실감나서 마음을 추스르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 얼마나 무능한 건지 겉으로는 잘도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했지만 결국 내가 힘들어지기 싫어서 아내나 딸 아이에게 어머니가 미움받게 될까봐 그 감정 자체가 견디기 힘들어서 이러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온갖 본질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간병인을 쓸까 알아도 봤지만 어머니 상태를 말했더니 그 정도는 전문 요양원에 가서 보호사의 케어를 받아야 한다며 전부 손사래를 치더군요. 최근에 소리를 지르시기도 하고 듣도 보다 못한 욕설을 하시는 상황이라서 여러모로 조건이 나빴습니다. 점점 주민들의 항의도 있고 밤마다 큰 소리로 몇 시간을 우시는 모습을 보니 이건 어머니한테도 못할 짓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비슷한 분들이 계시고 제대로 봐줄 수 있는 환경에 가셔서 케어를 받으시는 게 맞겠구나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지만 왜 제 머릿속에는 어린 날 저를 품고 어르고 달래주셨던 모습들이 자꾸 맴도는 걸까요? 어머니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말입니다. 아내가 알아본 요양원 입소 전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준비하고 서류를 챙기면서 어머니께 겨우 설명을 드리게 되었어요. 정신이 조금 멀쩡하실 때 힘겹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에 가시면 어머니 친구들도 있고 거기서 더 재밌게 해주신대요.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치매에 걸린 뒤 감정 기복이 심하게 오가면서 어린애처럼 격하게 짜증내시던 어머니가 요양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신 건지 어떤 건지 말이 없으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소리라도 지르고 뭘 던지거나 대꾸하셨을 텐데 대답도 없이 그냥 저 어딘가를 아무도 없는 빈 공간을 멍하니 쳐다보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그 순간이 견딜 수가 없었고 미친 듯이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아마도 의미를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제 가슴을 후벼 파더군요. 결국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면서 어느덧 요양원에 입소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도 당시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지만 아내는 거의 몸의 반이 줄어버린 정도로 살이 빠져서 웬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 몇 년 사이 우리 집 풍경은 너무나도 변해버렸고 딸아이도 모든 상황을 듣긴 했으나 당일이 되니 못 견디겠던지 엉엉 울면서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뒷좌석에 있는 어머니를 보니 평소처럼 딸아이와 대화를 하고 계셨고 딸은 눈물을 참고 할머니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하며 계속 손을 꽉 잡고 쓰다듬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도착하게 되었고 몇 번 사진으로 건물을 보긴 했지만 주차하고 걸어 들어가는 동안 아주 낯선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름을 말하고 어머니를 모실 요양 보호사님을 뵙기로 했어요. 적어도 우리보다는 낫겠지 하면서 저는 연신 어머니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계속 대기실 주변을 살펴보면서 두 눈을 딴 데로 돌렸고 제발 여기서 어머니가 편안하시기를 요양보호사분께서 내 마음처럼 잘 돌봐주시기를 바라며 그런 애틋한 마음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직원분이 요양보호사님을 모시고 오셨다면서 문을 두드리셨고 저는 제대로 인사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자세를 고쳤습니다. 아마 이런저런 상황들을 말하면서 더 눈물이 나고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꾹꾹 넘기고 잘 전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이 열리고 방으로 들어오신 그분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세상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왔지만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머리가 얼얼하도록 충격을 받아본 건 처음이었어요.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온몸에 피가 다 빠지는 것처럼 어질어질해지더군요. 겨우 벽을 잡고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화난 얼굴로 우리 어머니 이름을 부르며 들어온 요양보호사분은 바로 제 아내였어요. 이순옥 씨, 제가 앞으로 잘 모셔드릴게요. 아내는 이날 아침 일찍 가서 처리를 하겠다고 우리보다 먼저 출발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아내에게 도착했다고 전화를 했는데 위층에 있다고만 하고 안 보여서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게 되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니 당신 이게 무슨... 아내는 직원분과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직원분이 나가자 그제서야 입을 떼더군요. 저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아내의 말들은 저를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여보, 나 이 자격증 따느라 좀 고생했어요. 말 안 하고 당신 없을 때 공부하느리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언니도 이 자격증 갖고 10년 전부터 지방에서 일하고 있으니 제가 물어보고 도움 좀 받아서 더 빠르게 따게 됐어요. 그런데 당신한테 말하면 분명 일 못하게 할 게 뻔하니 말 못하고 있었어요. 어때요? 옷 잘 어울려요? 돈도 벌고 어머님도 모시고 일석이조예요. 민망한 듯 수줍게 말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처형이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꽤 오래된 일이고 아내가 가끔 치매 관련해서 뭔가 정보만 묻는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격증을 따려고 했다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전개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요양원도 아내가 이곳을 알아보게 된 것이었고 저도 여러 군데 알아봤지만 아내는 계속 이곳을 고집했고 어머니 모시기에 괜찮다고 자꾸 말하길래 이곳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정 들어보니 본인이 자격증 따고 나서 요양원을 여러 곳 다녀봤는데 면접을 봤을 때도 좋은 환경이라 느껴졌고 어머니를 모시기 여러 상황에 여러모로 잘 맞았던 것입니다. 여보, 어머니 우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나는 친정 부모님들보다 우리 어머니한테 더 도움을 많이 받았고 우리 영지도 잘 키울 수 있었어요. 내 꿈도 펼치라고 해주셨고요. 그래서 20여 년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직장에 다닐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시고 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당신도 아들이지만 나도 어머니에게 자식이잖아요. 뒤이어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 아내는 저와 생각 방향이 전혀 달랐더군요. 어머니는 그렇게 우리에 대해 다 알고 챙겨주셨는데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곳에서 보살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갈증을 느끼던 차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하게 됐고 아직 시기가 안 됐는데 당신이 한번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아마도 중간에 알았다면 저는 선뜻 아내에게 자격증을 따라는 말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아내를 힘들게 할 수 없으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막았을 거예요. 아내도 그런 나를 알았던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 집에서 차로 금방 올 수 있는 거리고 나도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거나 낮 근무 출퇴근 가능하잖아요. 내 눈으로 직접 어머니 보고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안심이에요. 어머니께서 내가 젊었을 때도 직장 마련해 주셨으면서 내가 이 나이가 되었는데도 또 직업을 만들어 주시네요. 아픔 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한데 어머니가 나한테 용돈을 주시는 셈이니 얼마나 과분해요, 여보. 말 한마디 할머니가 얼마나 제 가슴을 울리고 찢어지게 하는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 내가 해야 했던 일을 이렇게 기쁘게 스스로 나서겠다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나란 인간이 뭐라고 아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는 건지 정말 종 잡을 수 없었습니다. 매번 어머니의 상황을 보고해주고 가끔 출퇴근길 따라가서 근황을 보기도 하고 남이 아닌 아내가 어머니를 그곳에서 모셔주는 덕에 저는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고 다들 저에게 무슨 복이 있어서 그런 아내를 만났냐고 합니다. 정말 한마디도 버릴 게 없는 제게 있어 너무나 과분한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모르고 하는 것과 알고 하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컸다며 매번 출퇴근길마다 아내와의 시간이 너무 감사하다 말하는 아내에게 제가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지, 아니 갚을 길이 있기는 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 요즘입니다. 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